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최악의 부동산 침체, 건설사 PF 위기 등의 뉴스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죠. 하지만 위기를 위기로 인식은 하되 이 위기를 뚫고 나갈 방법까지도 찾아보셔야 되겠죠. 오늘 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방법 충분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현 부동산 시장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실 수 있게 인식의 전환 도와드릴 거고요. 현명한 투자의 방법까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방법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바꿔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부자가 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자, 금리가 내렸었죠. 금리만 낮추면은 경기가 부양되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도 오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 왔었지만 빚이 있는 부동산 시장은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빚이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에는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제 얘기가 현실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위기의 시기에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러기보다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면은 위기 속에서 돌파구가 되고 그 돌파구 속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에서 그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세계의 경제 흐름 그리고 산업혁명의 그 주도권 안에서 내가 그 기회를 위기를 헤쳐내갈 수 있는 돌파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내가 그 위기를 헤쳐나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시장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저희가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요즘 참 어디서나 AI 계속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강 신드롬으로 정신이 없지만 노벨상도 지금 수상자들 보면 화학상, 물리학상 다들 AI 관련 연구를 하신 분들이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정말 AI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산업혁명의 변화에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결과값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AI 시장에 제대로 좀 올라타 있는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에 정말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기업들인데도 AI 시장에 제대로 올라타지 못하면서 지금 너무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기업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업혁명, 부동산 시장에는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금리를 짚어볼까 합니다. 자, 금리를 낮췄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제가 한 주 동안 또 지켜봤었는데
자, 금리 인상했는데도 상승한다. 금리만 낮추면 상승한다.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식이 됐었잖아요. 심지어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식이 되었었지만 막상 지난 금리를 낮추고 나서 지난 시간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오히려 상승은커녕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자, 집값을 끌어올렸었던 5월 달에 집값을 끌어올렸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전세가, 그래서 전세가 문제가 되니까 빌라가 붙어오니까 아파트로 간다라는, 어찌 보면 여론몰이로 인해서 아파트 전세가 부족하다 그렇게 하는 관치금융과 함께 집값 올린 전세 프레임이 문제가 됐었는데, 자,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아파트에서도 전세 사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디딤돌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빌라 같은, 아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빌라 같은 그런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이 오히려 디딤돌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프레임을 전세로 이거를 잡고 빌라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을 아파트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동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이 어찌 보면 이렇게 블라인드가 눈 가리개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지금 결국에는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었을 때 아파트라고 해서 전세 사기가 안 터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 뉴스 나올 때 지역의 아파트들 터지는 곳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오로지 빌라만 문제인 것처럼 언론에서 프레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아파트 부분에서도 이제서야 이제 더 이상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숨길 수가 없는 부분이 삐져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 나타나느냐? 금리가 하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자면 금리가 상승했을 때 빚에 대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번에 금리 낮췄는데도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가 빨리 이거를 어떻게든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디딤돌 대출, 집값 올라가는데 가장 큰 일을 한 게 이 디딤돌 대출이라는 정부에서 DSR 상관없이 내어주던 빚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동안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었는데, 이게 18일 날 이게 워낙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18일 날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정부에서 18일에 디딤돌 대출 규제를 꺼냈습니다. 그랬는데 자, 다시 또 문제가 되니까 잠정 중단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약자들이 좀 날벼락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이거는 정부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야당 의원들도 표 때문이죠. 자, 정치 하시는 분들도 좀 이거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야당 쪽에서도 이거를 규제를 완화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 국토부에서는 또 이걸 받아서 이거를 잠정 중단시킨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24일 이틀 뒤에, 이 방송 나가는 이틀 뒤에 이게 정해지겠지만 7월 달에 그 일이 있었잖아요. DSR을 규제하겠다라고 했다가 연장시키니까, 밀어놓으니까, 9월로 밀어놓으니까 그 당시에 갑자기 집값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민생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규제를 또 밀어버리면은 7월 달에 있었던 그 문제가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동산 전문가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고, 자,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규제 완화나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무리 봐도 이 둔촌주공 문제로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둔촌주공 입주 한 달 앞두고 나서 지금 또 공사 중단 사태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계속 돈 문제, 결국에는 빚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금리를 낮췄어도 이 빚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부동산 시장을 조심하셔야 하느냐? 빚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조심하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빚이 많은 부동산 투자, 갭 투자, 전세를 많이 낀 갭 투자와 그리고 재건축은 쳐다보시면 안 된다. 둔촌주공도 재건축이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어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부분 아시게 된다면은 내가 어떤 투자를 하실지 잘 결정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빚이 있는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위기에 휩쓸려서 다 부동산 시장이 휘청휘청할지도 몰라요. 이런 시장에서 내가 위기 속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부동산이 돌파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산업혁명의 변화를 다시 한번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자, 1차 산업혁명 때 주로 방직 부분이었죠. 자, 방직. 영국이 이 우를 만들면서 크게 성장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이 부분에서 크게 성장했었어요. 자, 그랬다가 자, 2차는 자동차가 가장 대량 생산, 자동차가 크게 됐었죠. 자, 우리나라 두 번째 성장기 그것을 이끈 게 결국 자동차가 가장 크게 정주영 회장님이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이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구나 창원 이쪽에서 부자가 많이 나왔다면 이 시기에는 울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3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 IT가 대두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디스플레이, 컴퓨터 화면이라든가 지금 보이는 이런 화면, 휴대폰 화면, 그리고 반도체가 대세가 되면서 3세권이라는 얘기가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3세권. 자, 그래서 동탄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삼성 공장 들어간 지역들 난리가 났었죠.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전환점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예요? 자, 사람이 하던 걸 기계가 한다. 대량 생산으로 사람이 생산하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컴퓨터와 정보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 자체를 일자리의 80%를 사람 자체를 AI가 대처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뭡니까? 자, 방직할 때는 이쪽이 잘 되다가 결국에는 울산이 더 잘 됐어요. 자, 이렇게 산업 변화 구조가 일어날 때마다 원래 있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있던 1등 하는 곳이 그대로 1등 하는 곳이 아니라 바뀌면서 그곳에 주도권 되는 곳이 1등을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세권이겠지만 자, 지금 새로 4차 산업혁명에 정보혁명이 일어난다면은 이 3세권이 최고였던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AI가 투자되는 AI 관련으로 투자되는 산업이 투자되는 지역을 찾아서 내가 먼저 선점할 수 있다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지금 그 변화를 다시 한번 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삼성이 원래는 TSMC가 이제 어떻게 비빌 수가 없는 그런 대단한 기업이었었는데 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AI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파운드리 이런 부분이 전혀 여태까지 없는 새로운 칩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SMC가 지금은 삼성이 넘볼 수가 없는 그런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자,
더군다나 HBM 바이러스가 이게 고대역폭 메모리라고는 하지만 점유율이 왜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렇게 밀리게 됐을까요? 자, 이것도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삼성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했고 SK 하이닉스는 시대의 흐름을 타게 됐기 때문에 똑같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생산하더라도 고객이 삼성전자는 살 수가 없어. SK 거를 사야 돼 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내용을 이 강의 후반부에 얘기할 텐데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런 곳에 SK가 했던 그런 부분을 내가 먼저 가서 그쪽에 부동산을 점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AI가 똑똑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AI가 공부를 하려면은 이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빅데이터가 잔뜩 있는 것이 앞으로 돈이 되니까 일본에서 그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하던 게 이 데이터, 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너무나 가져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올 초에 일본이 우리나라 라인을 뺏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일본이 왜 못 뺏어갔느냐? 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가 일본이 할 수가 없어요. 일본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나라예요. 선진국인데. 자,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에는 데이터 센터가 없고 우리나라에는 이것들을 서비스할 데이터 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I 시대에 내가 부자 될 부동산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산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곳에 내가 먼저 가서 부동산을 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 각국이 이 이 AI 관련 산업에 진짜 국가의 명운을 건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 다 이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이번에 AI를 국가 총력전이라고 선포한 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자,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AI를 쫓아서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느 정도냐? MS 같은 경우는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무려 2028년까지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4조 이상의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럼 134조가 투자되는 지역에 가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어디엔가 MS에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 돈이 투자되는 지역을 내가 찾아서 먼저 그 지역에 관련된 부동산을 점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MS만이 아니라 아마존, 자, 아마존도 202조 투자한다고 하죠. 자, 그다음 구글, 자, 이쪽도 1조 3천억 투자한다고 2조 투자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영국, 일본, 인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중동의 국가들, 인도뿐만 아니라 다 AI 한다고 지금 투자하는 게 세계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자, 산업혁명이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이것을 데이터 센터를 빨리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걸 구축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뒤처질 수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1등은 언제 바뀌느냐? 산업 구조가 바뀔 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자, AI를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 AI 시대의 부자의 조건은 바로 데이터 센터 시장이다. 그래서 건설사 시장에서도 건설 업계에서도 데이터 센터 짓는 것이 지금 건설 업계의 시장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나올 정도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울에 왜 공급 부족이 나타나느냐? 건설사가 공급을 안 한대요. 건설사가 공급 안 하는 이유는 건설을 해봤자 돈을 못 버니까.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자금, 조 단위로 투입되는 이 데이터 센터 건설 시장은 이 지역은 건설이 활성화될 거니까 건설이 침체되는 서울과 건설이 활성화되는 데이터 센터 시장이 들어가는 지역과는 큰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럼 위기 속에서 기회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곳을 내가 찾아서 투자하는 거다. 자, 그런데 그것을 찾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몇 번씩이나 강의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자, 결국에는 국가가 이런 부분도 미리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 국가에서 기회발전 특구를 6월 달에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셨고 이번에 또 대통령님이 AI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자, 대구의 수성구와 전라남도의 해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기업 도시가 지정될 정도로 데이터 센터가 크게 들어가고 자, 대구에서도 약 8천억. 자, 대구시장님 보이시죠? 8천억이 지금 이 지역에 투자되면서 여기 투자될 때 내가 먼저 부동산을 싸게 점할 수 있다면은 아예 인생이 역전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위기 시에 남들 다 가난해질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각 이 데이터 센터 경쟁 유치가 매우 치열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AI 시대 부자의 조건은 데이터 센터인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빼고 다 투자한다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빼고 자, 아시아의 데이터 센터 허브도 그 후진국인 전력이 제대로 공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 후진국인 일본에 밀리고 있고 자, 지금 문제가 뭐냐? 한국에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자, 아마존에서 8조 원을 투자한다는 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휘청휘청 한다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필요한 이것을 챙기지 않아서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투자하셔야 그냥 데이터 센터 들어간다는 내용만 보고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알고 투자하셔야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국가의 사활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일본 라인 넘기라고 했었죠. 근데 왜 못 넘겼어요? 일본이 데이터 센터를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다고 하네요. 만약 일본이 데이터 센터 유치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 데이터 센터 라인을 이거 뺏어가려고 했던 일본 이 못된 것들이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만약 일본이 이거를 구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라인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국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홀라당 지금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진짜 이 AI 산업을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가 진짜 세계의 이 흐름 그리고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흐름을 아는 그런 길인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방송에서 웬 AI냐 하시지만 이거는 국가가 지금 격이 떨어진다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국격이라든가 이런 경쟁력이 올라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경고하고 있죠. 재생에너지. 자,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기는 지역이면서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챙기게 된다면은 그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또 재생에너지 부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지만 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전라남도가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명박 대통령 때 광역권별로 선도 사업을 지정을 했을 때 전라남도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가져가다 보니까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 부분에서 자, 원자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태양광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풍력도 매우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이 육상에서 혹은 뭐 석탄이 이게 더 잘 되는 그런 나라였을지 모르겠지만 2027년으로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대세가 태양광입니다. 자, 원자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계 흐름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일본으로 넘어가느냐? 원자력이 있는 기업, 원자력 전기로 공급되는 곳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리백. 자, 아쉽게도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자력은 아리백의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고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마존이 8조 원 투자하려고 하다가 이게 일본으로 넘어간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국익에 커다란 지금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세계 흐름을 타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흐름이 탈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아리백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자,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AI 총력전을 선포하셨지만 자, 지금 우리나라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자, AI가 전기 먹는 하마다 보니까 자, AI 들어가는 지역은 님비 현상 자꾸 벌어지고 있죠. AI 센터 들어가면은 지금 뭐 전자파 이게 루머 나온 거 저는 건설사가 퍼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들어가는 지역은 어마어마한 전기와 심지어 냉각을 하기 위한 물도 많이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도시 이 허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AI 센터 하나 들어가면은 몇 개의 건설 사업장이 멈출 만큼 물과 전기를 가져다 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필요한데 냉각 기술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지금 R&D 부분이라든가 지방에 이 세금 나가는 지방 교부세 같은 게 낮아지다 보니까 카이스트라든가 이 데이터 센터 있는 곳이 전기를 못 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못 돌린다고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냥 발표만 나면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용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어떤 사업이든 받쳐줄 수 있는 전기 에너지와 그 물이 있어야 하고 그 밖에 아리백이라든가 지금 세계 흐름을 타면서 함께 고려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괜히 기회발전 특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왜? 함께 진행됐던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현실이 되는 게 어떤 것인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부 발표 지금 현재 아직 엇박자인 게 참 안타깝지만 자, 아리백 전기와 R&D 투자, 냉각수 뭐 이런 것들 유기적으로 해서 AI로 데이터 센터가 크게 들어가는 지역을 진짜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특정할 수 있다면은 자,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분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유치되는 지역의 부동산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 올바른 데이터 센터를 찾는 것은 아리백과 각종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것이 연계되는 지역에서 찾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지역에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솟아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처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AI 시대의 부동산 투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아리백 이런 키워드들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현재 전문가님께서 정말 지금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내용들 준비해 주고 계신데 늘 시간에 쫓겨서 막
급하게 쏟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계속해서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자, 뭐 일주일에 계속해서 2번씩 여러분들 만나면서 세미나 또 상담까지도 같이 진행해 주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자리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친환경 부분도 얘기했고 데이터 센터도 얘기했지만 유기적으로 연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단서와 하나의 단서, 어찌 보면 퍼즐 조각과 퍼즐 조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립해서 하나의 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이 짧은 방송 강의로서는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알고 싶다, 혹은 그런 부분을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무료 강의고 무료 세미나고 무료 상담이니까요. 직접 이 세미나장에 오셔서 나의 앞으로 위기 속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냥 오셔서 안현재 전문가님이 다 찾아놓고 정리해 놓은 이 알짜배기 지식들 그냥 받아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무료 상담 또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2638-3954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어떻게 함께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그 인천 미출구 하익동에 네, CTUCL 네, 3단지 그 오피스텔을 그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게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입주 예정인데요. 네. 앞으로 좀 전망을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하익동 CTOCL 여기 3단지가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같이 있는데 오피스텔을 지금 분양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투자를 지금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네. 이제 곧 입주네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몇 년 전부터 투자하시는 분들께 상가와 함께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중에 예. 하나가 오피스텔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예. 그런데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 주변에 건설 호재가 많이 있고 예, 자,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2006년에 하익역이 지금 예, 새로 여기 들어온다라고 예정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아직은 지금 이 오피스텔에 지금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예. 이거는 저는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갈아타실 수 있으면 갈아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래도 호재가 있을 때는 갈아탈 수가 있는 갈아타는 부분에서 굉장히 쉽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주변을 봤을 때 여기 생기더라도 예.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지 일자리가 그 주변에 있지를 않아 가지고 예. 이 역에서 타고 내리시는 분이 왕복하실 곳이 보면은 이 옆에 인천 부두 쪽 말고는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예. 인구의 유동성을 보다 보니까 예. 보시면은 이쪽으로는 노적봉이라든가 해가지고 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역에 비해서 이제 예. 인구 유동성에서 불리한 점을 품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생기기 전 이게 여기 생겨서 여기 뚜껑이 열리면은 이번에 금리처럼 뚜껑이 열리면 이게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 이쪽에 지금 공급되는 곳들이 다 아파트라는 겁니다. 아,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이 예. 아파트들이 공급되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를 준다든가 할 때 주변에 라이벌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라이벌들이 본격적으로 나중에 또 들어가고 자 2025년 1월 달 지금 12월 달 예정인데 더 늦게 들어가는 것들이 또 이제 아파트가 또 입주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은 예. 라이벌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이 완성되기 전에 예. 저는 갈아타실 수 있으시면은 빨리 갈아타실 수 있게. 왜냐하면은 오피스텔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월세를 받는 부분에서 이 오피스텔이 좋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왜 반대를 하느냐? 이제 차익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 차익 실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월세 받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요새 워낙에 오피스텔이 비싸게 분양되다 보니까 이 제가 예. 몇 년 전부터 얘기한 게 오피스텔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예. 월세를 아무리 받더라도 이 네. 분양가 대비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빨리 갈아타셔라.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이제 매물은 내놓긴 내놨는데 이제 이게 없더라고요, 연락이. 그래서 하여튼 저 피 없이 그냥 내놨거든요. 예. 예. 저 어쨌든 지금 이쪽 지역이 예. 계속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으니까 예. 잘하면은 이 연락이 올 수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예.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의 CTOCL 오피스텔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가능한 빨리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이 나왔는데요. 주변에 우리 CTOCL의 경쟁자가 될 주택 공급은 많이 보이는데 이 수요를 뒷받침해줄 만큼의 일자리들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주변에 호재들이 조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아타기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시고요. 우리 시청자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제가 춘천 남산면 방아리 쪽에 네. 거기 지금 한 10년 좀 넘었는데 땅을 사놨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의 전망하고 거기 수자원 쪽에서 좀 이렇게 땅을 좀 많이 산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내 땅이 좀 값이 오를 수 있나 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 좀 드렸습니다. 아유, 전화 잘 주셨네요. 자, 지금 뭐 네. 주변의 이야기들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서 과연 네. 내 땅도 네. 조금 반응이 있을까 궁금하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네.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토지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이 토지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좀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거기 그 강이 보이기 때문에 예. 그냥 그거 하나 보고 샀거든요. 나중에라도 거기다 이제 뭐 좀 조그맣게라도 뭐 지을 수 있는 생각에 지었는데 예. 여기가 좀 그런 용도는 좀 아닌 것 같아갖고 잘 모르고 그냥 그때 샀어요. 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바로 옆에도 이제 펜션 같은 게 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각종 수상 레저 시설들 들어오면서 네. 이 북한강 주변으로 쭉 이제 수상 관련 관광 시설들 그리고 이 관광 시설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남이섬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이섬 주변에 물가 쪽으로 많은 투자 그런 것들이 몰렸던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유하고 계신 토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회가 있다면은 빨리 갈아타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네. 자, 남이섬으로 봤을 때 자, 서울 쪽에서 접근이 편한 쪽이
이 북한강에서 왼쪽 부분이고 이 오른쪽은 서울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려면은 이쪽 가평 쪽에서 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와야 하거나 혹은 여 밑에 보시면은 자 서울에서 자 이쪽 방향으로 양양 쪽으로 고속도로 나오는 이 강촌IC로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자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토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굉장히 먼 곳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인구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람의 접근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자, 지금 이 수상 레저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여름 한철 장사입니다. 그래서 여름 외에는 이쪽 지역으로 사람의 인구의 이동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제가 네. 들여다보니까 풍수상 여기 보시면은 북한강과 홍천강이 이 위쪽 이쪽 지역에 들어가는 길을 완전히 막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그래도 어떻게 인구의 이동이 있을까? 그래서 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길 앞쪽에 들어가는 이 길을 봤더니만 아무리 봐도 인가가 보이지 않는데 다행인 게 그나마 이쪽에 춘천 남면 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하나제약 본사라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이쪽 하나제약 본사에 다니는 사람들 외에는 이 실제 물동량이 여름 한철 빼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본사에 지금 세워져 있는 자동차 대수가 많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이게 아무리 고정적인 물동량이 있어도 그 부분도 굉장히 적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네. 이쪽 같은 경우 아까 무언가를 짓고 여기에서 생활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물가 찾는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언가 짓고 생활하는 게 딱 좋겠다 생각해서. 근데 여기에 무언가 짓고 생활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도 네. 안 좋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같은 북한강인데 이쪽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하고 얼음이 어는 부분도 달리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 부분이 굉장히 겨울이면 굉장히 추워서 이제 은퇴 생각하고 가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게 이렇게 추운 지역에 산속에 너무 좋다라고 들어가셨다가 추워가지고 고생하시고 관절염 걸리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도 좋지 않으니까 기회가 되시면은 빨리 갈아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예, 지금 이쪽 부분으로 제가 아는 부분으로도 이제 남이섬 주변으로 가평에서 이쪽 왼쪽 부분으로는 물가 쪽으로 관광 개발이 그래도 되고 있지만 오른쪽 부분으로는 관광 개발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생각하시고 기회가 되실 때 꼭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의 방아리 토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분명히 뭐 보셨을 때 풍경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좀 접근성도 좀 아쉽고요. 전문가님께서 생활적인 측면으로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5642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토지를 1907제곱미터 19년째 보유 중이시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전망 좀 궁금하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이 문자 상담은 제가 전화로 한번 상담했으면 하는 그런 상담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복잡한 지금 물건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자, 서울 수도권이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는 그 주변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땅이 그린벨트로 저쪽이 들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쪽 지역을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린벨트인 거 상관없이 각종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는 뭐냐? 사람들이 그래도 밀려오다 보니까 그린벨트 상관없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도 잘만 하면 풀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개발 인구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앞에를 보시면은 원래 길이 없는데도 까맣게 길이 도시 모양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적 편집도를 확인해 보면은 앞으로 그 앞에 비닐하우스라든가 밭이 있던 지역이 이렇게 도시로 변할 거다라고 국가에서 도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앞으로 이 앞에 개발되면은 이쪽에서 개발이 돼서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은 가만히 옆에 있어도 그린벨트여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품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당장 국가가 개발하는 곳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자, 이쪽 이 왕숙지구 이쪽보다도 이 위쪽에 남양주 진접 이 공공택지지구부터 먼저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 주변에 따로 필요한 부분에 땅이 있으면은 그린벨트 상관없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건물들이 있는데 자, 당장 이 진접지구가 먼저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밑에 왕숙지구가 개발되는데 가장 이득을 보시려면은 이 앞에 보유하고 계신 토지 앞에 남양주 왕숙 공공택지지구가 개발이 될 때 그때 갈아타시면은 이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 풀어봤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토지,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요 토지 앞에 공공택지지구가 개발되는 요 속도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의 부동산 가치도 좀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좀 투자 계획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분은 한번 전화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상담 또 오프라인 세미나 함께 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연결돼 있는 토지다 보니까 지금 문자로 좀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상담과 세미나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영등포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내 부동산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셨잖아요. 사실 다들 궁금한 부분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내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거기에 대한 질문 충분히 해답 얻어가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 무료 상담과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참 시간이 또 저희가 상담하다 보니까 금세 지나갔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화요일 오후 4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부동산 지식과 함께 상담까지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말 많이 찾았는데요. 건강에도 특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